네, 매주 화요일에는 정치권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정치화투가 있습니다. 여야 의원 발언 듣기도 했었고 격전지 후보들 간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총선 앞두고 여야 정당들의 비례정당의 비례대표 1번과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고 있는 비례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1번 신현영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당히 좀 바쁘셨던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이고 또 이번에 역학조사 팀장까지 맡으셨어요. 예. 코로나19 때 엄청 바쁘셨죠. 예, 그렇죠. 열심히 또 현장도 지키고 네. 또 방송하면서 국민들한테 올바른 코로나19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감염병 쪽에도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예, 그렇죠. 감염병이 워낙에 중요한 의학적인 이슈지 않습니까? 특히 2015년에 메르스 발생 당시에는요, 저는 네. 그때 의사협회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메르스 때 의사협회 대변인 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사태가 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일인지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런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의료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특히 저는 그 학생 때도요. 네. 쓰나미 있었을 때 그 인도네시아에 그 의료봉사도 갔었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공공의료 그리고 보건 공중보건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분이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이 됐습니다. 예. 또 얼마 전까지는 그 방송 통해서 이제 감염병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정보라든가 이런 예. 것들도 해주셨는데 갑자기 등장을 하셨어요. 원래 이 정치인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인지 아니면 뭐 주변의 추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정하게 되신 건지. 실제로는 이런 우리 보건 의료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동안에 여러 의사 단체를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실제로 이런 비례 1번으로 지명되고서 당에 가니까요. 네. 그동안의 제 언행, 뭐 행적 이런 거 너무 잘 파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긴 했는데 놀라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더불어시민당의 다른 후보들 보니까 전문성이 출중하셔서요. 역시 집권당 이 실력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비례 후보 등록하고 할 때까지 결정은 얼마나 걸린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적으로는 3, 4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짧았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짧았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추가 공모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과정 예. 이런 것들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되게 짧은 시간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비례대표 1번을 맡으신 거예요. 예. 그건 어떤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 신현영 후보가 1번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만큼 제가 공공의료 시민 분야에서 그 지목을 받은 거고요. 예. 그만큼 그만큼 코로나19 이 사태가 우리 지금 현안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네. 그러면서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이것을 정면 돌파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하나의 그런 해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은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1번으로서의 여러 가지 좀 중압감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의료인으로서 의사로서 현장에서 코로나19를 느끼는 것과 정치인으로서 좀 현장에서 코로나19 뭐 이런 상황들 얘기하고 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죠. 의료 현장에서는 지금 당면한 환자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치료를 할 것이냐, 더 나빠지지 않고 경과를 좋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환자를 헌신적으로 보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예. 이제 정치계에서의 보는 코로나19 현장, 실제로 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여파들, 우리 국민들의 삶, 건강 이런 총체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생각해야 되는 고려할 요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만큼 이런 보건의료 정책에서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정립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후보 1번 되면은 지목도도 상당히 좀 높게 되고 방송에서도 관심이 높고 좀 그런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송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의학적인 것들, 앞으로의 뭐 전망 이런 것들을 여쭤보셨다면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들을 더 많이 하시는 거죠. 예. 다른 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후보들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은요. 예, 워낙에 쟁쟁한 그런 전문가 분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시민 후보로서 예. 들어오셨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여성 인권 정책의 전문가 권인석 후보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부천 경찰서에서 성고문 폭로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하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불과 얼마 전까지 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이동주 후보님은 시각장애인인데요. 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대변해서 활동해 오신 분이시고요. 또 세월호 때 가만히 있으라. 친묵 행진하셨던 용혜인 후보님은 기본소득당의 대표시죠. 예. 그런 분들을 우선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좀 각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더불어시민당 비례 후보 가운데 1번으로서 좀 느낌도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1번까지 될까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되새겨 보면 코로나19가 국가적으로도 정말 우리 생존에 직결될 만큼 사회적인 현안이다. 그러면서 이런 의료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헌신하던 의료인들의 그런 노고와 헌신을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좀 높게 샀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그러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참여한 연합정당, 비례정당의 더불어시민당의 후보 1번이에요. 예. 그럼 이건 그냥 의원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직접 대답드리기는 어렵지만 끝까지 선거에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분의 후보라도 이제 더 당선시켜 드려야 되는 게 저희 1번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분들이 이렇게 통 크게 양보를 하셨기 때문에 11번부터 배치가 되신 겁니다. 이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모셔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당의 후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여당 지지자들로부터 비판받으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문 보도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작년 8월에 모 팟캐스트에서 방송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실제로 방송 전체를 들어보셨다면 기사가 왜곡되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 방송분에서는 2주 만에 의학 논문을 쓰는 건 실제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의학 논문에 참여하는 것이 격려되어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또 이런 발언 때문에 반대편 메시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결론적으로는 제가 특혜로 단정지은 건 아니고 공정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양측의 입장을 균형적으로 전달하려고 방송에 임했던 바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보도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셨어요? 실제로 팟캐스트 많은 분량을 했기 때문에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주로 의학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국한돼서 얘기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인이니까 이런 또 보도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예, 작년 8월이기 때문에 그때는 별로 파장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걸 보면서 이제는 더더욱이 우리가 조금 더 책임감 가지고 앞으로 방송에 더 열심히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번 계기로 우리 청년들의 문제 특히나 기회 평등 그리고 과정에서의 공정성 이런 것들에 저도 청년으로서 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또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입니다. 신현영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시민당 계시니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역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제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요 보도가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이 모범적으로 한
국가라는 상징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신속한 검진 치료 시스템 정립, 그리고 드라이브스루라고 하는 창의적인 그런 선별 진료소, 이런 것들은 세계의 표준 모델로서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질만 하고요. 예. 다만 이런 초기 대응의 노하우가 정립됐으니까 이제 세계에서 2차 유입되는 감염원, 이런 것들 장기화되는 것들에 대한 예방 시스템 앞으로 더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의협 대변인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최근에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뭐 중국인 입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 정부에 대한 이 코로나19 상황 대처에 대해서 비판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의학적인 관점에서는요, 감염원이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거는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 전문가 단체는 역할이라고 하면은 정부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 그러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의 목소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의사로서 이 부분은 좀 부족했다라는 걸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우리 초기에 대구 지역에서 그렇게 코로나 확진 환자가 폭증했을 때 사실은 중증도 뭐 경증, 중증 환자에 대한 분류 개념 없었었고요. 예. 그러면서 경증 환자들이 입원실을 선점하면서 중증 환자들이 입원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네. 사망으로까지 연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그렇게 한 지역에서의 환자가 폭증했을 때 어느 환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입원 배치할지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각 대학 병원에서의 컨트롤 타워는 없기 때문에 그런 면들에서 효율성이 좀 떨어졌던 부분 네. 아쉬웠습니다. 지금은 그럼 그런 게 일정 정도 구축이 돼 있다고 보세요? 지금은 전원조정센터, 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그런 상황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의 그런 컨트롤 타워에 대한 강화는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예. 더더욱이 질병관리본부가 우리 이번에 대처를 잘하지 않았습니까? 정은경 본부장님이 아주 우리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만큼 질병관리본부의 청으로 승격이나 지역본부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는 뭐 입국 금지라든가 차단 조치보다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동선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이런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해외에서 입국 사례에서 이제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가 종종 좀 늘고 있고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분들도 꽤 많아져서 이번에 뭐 전자 팔찌 같은 거 도입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얘기들 하거든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제는 세계 대유행되면서 2차 유입에 대한 강력한 검역 관리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됐고요. 예. 이것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2차 피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 강화하면서 계속 현재 상태를 더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가격리를 준수하지 않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구멍이 뚫려 있는 사각지대 이런 것들을 더 앞으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야 된다. 예, 국가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예. 이런 코로나19는 사실 무증상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고 초기에 감염력이 큰 만큼 이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이때까지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예. 강력한 조치들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회에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를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어떤 법 만들거나 또 바꾸실 예정이신지도 좀 여쭙겠습니다. 예, 그 공공의료의 시민 대표로 들어왔기 때문에 첫 번째로 코로나 대응하는 감염병 보건의료 정책이 법안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감염병 대응 시스템이 상설되기 위해서 이런 정책 입안을 할 예정이고요. 예. 이제 반복되는 신종 감염병의 그런 사태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특히 이런 의료의 취약자들한테 어떤 공공의료의 혜택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제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연합정당이라고는 하지만 또 플랫폼으로 지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은 민주당으로 돌아가실 예정이신가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뭐 결정이 되거나 논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감염병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디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예. 그러면서는 더불어를 외치는 당에서 더 많은 코로나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의원님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15분 딱 시간을 좀 할당 받아서 좀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 1번입니다. 신현영 후보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